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진짜 먼 걸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멀긴 멀더라고요. 원장님 네네. 너무 네. 유명하지만 원장님의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이제 아크 아틀리에로 입사하게 된 강성 원장입니다. 오! 그 미용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이엔드 헤어샵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일단 기회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운이 좋았고 제가 이제 지향하던 헤어 살롱이었는데 마침 또 제 와이프도 거기서 일을 했었고 2호점 대표 원장으로 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계속 잘 엿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리가 났을 때 바로 들어갔죠. 아, 진짜 역시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 왜냐면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야지 좀 하이엔드가 아닐까. 원장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원장님한테 사실 되게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어, 원장님이 사실 뭐 처음부터 잘해서 지금 위치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많은 미용인 분들이 원장님의 에피소드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제일 머리를 망쳐본 경험이 있나요?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망했던 건 컬러였던 것 같아요. 컬러요? 네. 제가 제가 블리치를 제가 호주 생활 2년 하면서 그 전에도 좀 했지만 디자이너 경력이 한 5, 6년 됐을 때 제가 호주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블리치의 수요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장님한테도 배우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해서 해봤는데 그때 살면서 미용 인생 중에 가장 많이 망쳐봤던 것 같아요, 진짜 머리를. 아, 탈색을. 네, 아,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주임 원장님 너무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게 그런 많은 경우의 수들을 잡아가면서 이런 컬러를 하신다는 게 정말 되게 경이롭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 그 미용 생활을 하면서 되게 좀 힘들거나 짜증났던 순간들이 뭐 그때인가요? 호주? 사실 뭐 짜증 나는 거는 뭐 어제도 짜증 나고 오늘도 음. 뭐 모두들 뭐 미용하시면 일하시다 보면은 다들 매일 짜증이 날 텐데 가장 이제 미용하면서 짜증 나는 거는 회의감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미용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던 것과 이 사회가 문화가 안 맞아 떨어질 때 그때 가장 짜증이 나지 않나. 아, 음. 원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 그거와 요즘 현대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을 때 그런 얘기인가요? 스타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기의 문화와 좀 지향이 하는 바가 맞지 않을 때 제가 호주를 간 이유도 사실 그때가 이제 완전 암흑기였어요. 제가 디자이너 이제 5, 6년 정도 했을 때 나는 미용사가 약간 멋있고 기술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머리를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매출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음. 각광을 받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네. 그때 또 어리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이제 호주로 약간 회피하듯이 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아, 그러면 그 호주 생활할 때 되게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왜냐면 여기 지금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네, 네네네. 호주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원장님이 직접 다녀와 봤으니까 호주에 갔을 때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또 이제 제가 엊그저께 호주를 한번 또 갔다 와서 또 그 동태를 살피고 왔는데 동태. 확실히 이제 제가 6, 7년 만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6, 7년 전이랑 또 지금이랑은 조금 바뀐 게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 큰 덩어리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워킹 홀리데이를 31살에 딱 막차를 탔습니다. 막차를 타서 가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인샵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거기는 웨이지라고 표현하는 이제 시간당 어, 그 시간당 21불인가 그랬어요. 제가 받았을 때는. 근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은 25불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예. 그럼 이미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때부터 차이가 있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뭐 감수할 수 있다면 뭐 그게 상관이 없으시다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일단 되게 한정적이죠. 고객을 받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보다 더 넓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 호주를 간 건데
사실 땅은 넓지만 내가 있던 곳은 더 작은 곳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결국엔 제가 갔다 와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근데 "꼭 한번 가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제가 아까 호주를 간 이유가 "대한민국 진짜 음. 싫다."라고 해서 갔잖아요. 음. "너무 대한민국 좁다." 음. 거기 가서 이제 느낀 게 '아 대한민국이 되게 좋은 곳이었구나.' 아. 아 정말 이게 한번 가서 경험을 해 봐야만 내가 정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항상 익숙한 것이 있으면 익숙하기 때문에 몰라요. 아. 근데 그 익숙함이 잠깐 없어지면 네. 소중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호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데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보고 싶으면 꼭 가보라고. 한 음. 달이라도 가서 살아보라고. 아. 그럼 그 경험이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어. 정말 큰 경험이 되고 보는 시야도 바뀌고 넓어지기 때문에 꼭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죠. 와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원장님의 그 페일펌? 원장님의 그 스타일들이 되게 인스타에서 바이럴이 좀 많이 됐어요. 저한테도 되게 많이 뜨고. 그 페일펌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좀 궁금해요. 페이펌 이제 페이펌 요즘 이제 말하는 빈티지 펌 디자인인 건데 제가 네이밍을 한 거죠. 페이펌이라고. 근데 이런 러프한 느낌의 디자인을 저는 원래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지향하고 좋아했어요. 그런 좀 더티하고 약간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10년 전 뭐 그때도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했어요. 해서 몇 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와서 "머리 다시 해주세요." 아, 어. "머리 너무 부스스해요." 어. 혹은 "머리 너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안 맞았던 거죠 사실. 네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마음속에서만 좋아하던 스타일이 이제 시대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예전부터 했던 스타일이지만 그때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이게 뭐야?"라고 했던 게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예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음. 아 근데 음. 그 페일펌이 뜨고 나서의 매출 변화도 확실히 있던가요? 뭐 엄청나죠. 많이 아. 변했죠.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뛴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미용인들이 그래서 인스타를 놓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장님은 제가 볼 때 막 인스타를 위해서 미용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음. 내가 미용을 하기 위해서 더 재밌는 미용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스타를 위해서 미용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용을 하니까 인스타를 하는 것뿐이거든요. 내 작업물들을 알려주는 거. "나는 이런 작업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근데 대부분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너무 포장지를 써서 예쁘게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스타에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건데 일단 내가 하는 미용이 뭔지를 그냥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2012년도에 디자이너를 입봉을 했는데 전 그때부터 사실 블로그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단 한 번도 SNS를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습관처럼 했던 거고 반응이 있던 없건 그냥 내 작업물을 계속 이렇게 아카이브처럼 쌓아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계속 SNS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좀 유연하게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래 음. 하던 걸 하면서 원장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시대와 맞아떨어져서 음. 그게 이제 빵.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 했던 거죠. 계속 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 사실 다 성공하신 분들이 갑자기 성공했다고 막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전부터 이제 꾸준히 뭔가 해왔기 때문에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이제 이분 뭐지? 되게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순간에 팍 떠서 유명해지는 건 사실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그 그 펌으로 좀 유명하신 분 중에 그 지성 원장님? 네네네. 그 아이 뭐지 에어랩 펌? 에어랩 펌. 그걸로 유명하신 분들도 지인이라고 저 맞아요. 들었는데.
저랑 인턴 생활을 같이 했었죠. 그분도 되게 요즘 빵 뜨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도 뭐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시기를 원래부터 잘 될 친구였다고. 그쵸.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사실. SNS라는 건 사실 이꼬르 꾸준함인 건데 꾸준하게 계속 하나를 파고 있는 사람은 떡잎부터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 친구도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던 친구고 저도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거에 대한 교감도 있었고 의논도 많이 하고 같이 짜증도 내고 같이 화도 내고 막 이랬던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아, 맞아요. 음. 아, 뭔가 좀 끼리끼리 있는 것 같아. 되게 주변에 보면 쇼컷 하시는 그 허준 원장님, 허준 원장님. 네. 네, 그리고 또 지성 원장님, 네. 네. 그리고 또 강성 원장님, 뭔가 결이 좀 비슷해요. 음.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약간 무드가 너무 뜨지 않고 좀 다들 좀 차분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원래 그 셋 중엔 제가 제일 좀 까불이였는데 나이 먹으니까 약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구나. 자유로운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뭐 다들 이제 결혼하고 다들 아기도 있고 하니까 네. 저는 아기는 없지만 아니 그리고 그 원장님의 약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만약에 원장님한테 머리를 받으러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신뢰가 가요 원장님은. 음, 그럼 원장님만의 좀 고객 유지하는 비법이 좀 있나요? 저는 말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는 편입니다. 아낀다기보다는 말을 원래 없는 편이기도 한데 액션으로 보여주자라는 게 저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음. 고객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가려운 곳을 찾아서 긁어드리는 거, 아, 그거에 되게 포커싱을 많이 하고 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오시면 먼저 이렇게 캐치를 하죠. 고객님의 얼굴형이나 체형 아니면 이제 머릿결 그리고 뭐 고객님이 이제 성향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손질을 하시겠다. 그럼 그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고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미 신뢰가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네네네 하게 됩니다. 네.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팁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상담했더니 이거는 진짜 좋아하더라. 제가 이제 뭐 교육을 이제 한 4, 5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제 하긴 해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건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내공이 쌓이는 거고 근데 이제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찾기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 둘 더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사실 그거죠. 당연한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상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고객님들이 이제 골격이 좀 광대가 튀어나왔거나 턱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얼굴이 가려지면 골격이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0% 귀 뒤로 넘겨요. 이거 아,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고객님 이쪽 귀 뒤로 많이 넘기고 다니시죠? 네. 그리고 뭐 정말 당연한 거. 앞머리 귀 뒤로 넘겼을 때 앞머리 이쪽 비어 보여서 되게 불편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볍게. 네,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네. 머리를 하면서 수술 보면서 이 부분 되게 무거우셨죠?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오케이 오케이를 받게 되면 그 다음 대답은 다 네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바빠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어, 그거를 발해서 나한테 왔는데 제 방을 또 하고 제 방을 또 했는데 이분 바빠. 그거는 근데 아무리 바빠도 네, 5분 안에 끝나기 때문에 네. 바쁜 거는 사실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아,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의 잘못인 거죠. 내가 5분을 할애를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3분만 고객님한테 할애를 했다면 고객이 돌아섰을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죠. 음, 그럼 원장님이 추구하는 건 딱 그 5분, 10분은 무조건 고객님한테 집중하고 집중. 네. 상담에 되게 중요성을 네, 네. 근데 아, 길면 안 돼요. 아,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딱 집어서 내가 먼저 딱딱딱 집어주면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뭔가 막 말이 길어지면 고객님도 막 자기 스토리를 풀어요 막. 네. 사실 그거 쓸데 없거든요. 네. 지금 빨리 아니,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간결하게 요점만 집어서 끝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와, 음. 이거는 진짜 저도 뭔가 뒤통수에 맞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이 얘기를 사실은 미용계에선 되게 많은 얘기이긴 한데 음. 점점 미용하면서 까먹는 것 같아요. 아 예, 그쵸, 그쵸. 저도 사람인지라 나 편한 미용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컨설팅 콘텐츠가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게 컨설팅을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차라리 이런 카르테나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뭐 문항도 한 5개 정도로만 해서 중요한 것만 딱 씹어서 체크하면서 네. 하면 5분 정도만 할애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와, 이거 너무 뒤통수에 맞는 그런 느낌이네요. 요즘 친구들이 하는 미용과 원장님이 여태까지 해왔던 미용이 너무 달라요. 그쵸? 너무 너무 다르죠. 다르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그쵸. 얘기는 할 순 그쵸, 없지만 그쵸. 요즘 친구들한테 좀 부족한 건 좀 뭘까요? 가장 부족한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너무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음. 보는 거에만 현혹이 돼 있어서 껍데기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알맹이가 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는데 네. 자꾸 껍데기에 확 현혹이 되다 보니까 네.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많이. 아. 음. 그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막 혼란스러워하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해왔던 시대는 사실 SNS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매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였어요, 아, 레퍼런스가. 그쵸. 예예예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껍데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때는. 음. 근데 뭐 보이는 게 이제 원장님들 3명이면 3명의 스타일만 볼 수 있고 뭐 배우러 가려면 어디 아카데미 가서 배우고 막 음. 이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이다 보니 네. 자기가 좀 그걸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음. 껍데기를 보는 것보다는 이 알맹이가 뭘까, 본질이 뭘까를 보는 게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보면 약간 하고 싶었던 말이 미용인이 아닌 약간 자꾸 스타 연예인 음.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빛나는 거는 고인님들이 빛나야 되는데 아 맞아요.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빛나려고 하고 근데 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내가 유명해져야 뭐 나한테 머리를 하러 오니까. 근데 본질 자체는 일단 우리 자체가 단단해야 된다는 음. 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가요. 예. 맞아요. 그게 롱런과 숏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음.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저는 궁금해요. 원장님은 혹시 존경하는 또는 되게 리스펙 똑같은 말이지만 좀 리스펙하는 예예. 미용인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뭐 제가 뭐 아첨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아크의 원장님, 고영 원장님. 제가 아크가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전부터 초급 디자이너 때부터 같은 이제 회사 아이디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존경했죠.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고 그렇게 돼야지라는 꿈을 꿨던 것도 있어요. 워낙에 또 아티스트적인 부분도 굉장히 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동경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유명하시진 않지만 제 이제 스승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기술도 알려주시고 감성 교육을 많이 해주신 분. 그분이 이제 청담에서 하셨던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저한테 이제 감성이 뭔지를 알려주셨죠. 음. 아. 아무래도 이제 남자 디자이너들은 감성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어려워요. 되게 예. 힘들거든요. 근데 그 감성의 물꼬를 좀 틔워주신 분이랄까. 아, 아. 그래서 그 두 분이 딱 떠오르네요. 그 고영호 원장님은 너무 네. 유명하시니까 진짜 그 고영호 원장님을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게 아트적으로 가면 사실상 그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너무 약간 그 매출적으로 가면 아트가 힘든데 그 두 가지의 토끼를 전부 잡은 수준이 아니고 그 경지 위로 막 그냥 끌어올린 잡아 흔들고 계시죠. 예, 잡아 흔들고 그냥 뭐 이거를 내가 막 볶아서 아, 요리하는 아, 느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영호 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은 뭔가 좀 잘하는 미용인이 있다. 대표적인 국가대표가 있다. 약간 이런 음, 느낌? 어, 음.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비교 대상이 좀 그럴 수 있는데 GD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 사실 100년 후에도 GD 같은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가서 이제 고영 원장님 얘기를 할 때는 100년 뒤에도 나올까? 어. 라고 말하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네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같이 또 교육을 하게 봤어요. 됐는데 예. 그때 제가 되게 크게 느꼈던 게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설명을 하고 1차원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고영 원장님은 되게 3차원적이세요. 예를 들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디자인을 설명을 할 때 여기서 각도는 이거고 베이스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설명한다면 고영 원장님은 그런 거 말고 어느 그 로코코 양식에서 이런 문양을 보고 이런 디자인이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아, 영감을 받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영감 받거든요. 네, 이거 예쁘다. 이런 스타일 예쁘네. 이거 한번 내 식으로 바꿔볼까? 요 정도라면 네. 고영 원장님이 이제 저 끝에 있는 깊숙한 곳에서 그걸 보고 진짜 크리에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뭐 저는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들었는데도 느껴지는데요. 아,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영감을 얻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이 실제에서 감사하죠, 사실. 존재, 아, 존재하셔서. 또 같이 일하시니까 얼마나 영감을 그렇죠. 얻으시겠어요. 맞아요. 저도 나름 디자이너 10 몇 년 정도 했는데 약간 이제 이게 수그러들 때가 됐잖아요, 열정이. 근데 항상 저는 계속 제 안에서 불을 지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아크릴 입사하게 되면서 큰 화제로 될 것 같은. 와, 기대됩니다, 원장님. 네, 많이 좀 더 많이 한번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원장님이 되게 지금 10년 넘게 미용을 하고 계시면서 원장님의 소신, 좀 음, 철학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지금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시그니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올라운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운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미용을.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봤고 뭐 미용 대회라든지 아니면 헤어 쇼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요즘은 막 일단은 한 개 잘해라라는 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한 개를 진짜 잘하려면 올라운더가 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진짜 잘하는 거를 스페셜리스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미용처럼 그겁니다. 올라운더가 되자. 저도 요즘 진짜 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한국 시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확실히. 왜냐하면 사실 뭐 요즘 컬러리스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 컬러 쪽은 음. 우리가 하는 이 노동에 비해 인정을 못 받는 게 음. 사실이거든요. 뭐 외국은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받지만 한국은 해봤자 2, 30만 원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다양한 시술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한국에서는 올라운더를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다. 그 안에서 나의 특징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맞아요. 원장님도 이제 올라운더 하시다가 이제 컬러가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매장을 오픈했을 때는 올라운더였죠. 음. 예. 사실 그때 뭐 시그니처라는 것도 없었고, 음. 그러다가 점점 탈색이 좋아서 그렇게 간 거지.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길인데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미 원장님 딱 얘기하면 음, 컬러? 그럼 음, 이제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음. 컬러만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이제 좀 안타깝죠. 아, 사실 그게 좀 좋지만 쉽진 않죠. 네. 사실. 예. 그래서- 모든 손님을 내가 하면서 외적으로는 어떤 특징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베스트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음. 지금 미용인들이 제가 볼 때 폐업률도 진짜 많고요. 음. 1,0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매출 올리는 게 사실상 진짜 힘든 시대가 됐어요. 혹시 미용인들을 위해서 좀 이런 생존법이 좋다. 혹시 그런 것도 노하우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뭐 엄청 뭐 이런 미용사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초급 디자이너 때 제가 생각하는 초급 디자이너 이제 3년에서 5년인 거거든요. 그 동안은 질보단 양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고객 수를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 거. 아, 그러니까 뭔가 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처음에는 좀 양을 많이 하면 알아서 어느 정도 질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럼 그때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성장을 시키면 네, 쿼텀 점프가 되거든요. 확 뛰어오르는 그 시점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을 잘 잡고 이제 고객들 대할 때도 이제 매출도 좀 올리고 내 매출도 올라가면서 네, 돈도 좀 벌면서 네, 그럼 내 생활도 좀 나아지면서 네, 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네.
뭔가 이런 밸런스 없이 그냥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퀄리티가 좋으니까 나는 퀄리티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음. 식으로 하다 보면 저는 네. 그 5년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그냥 일단 내가 할 줄 아는 걸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이제 올라운더가 되는 그 맞아요. 기간인 건데 네.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많은 작업들 그리고 네. 많은 고객들 네. 좀 치열하게 막 고객님들 막 20분 단위 15분 단위로 막 받고 막 이렇게 해 네. 봐야 3년 5 년이 지났을 때 네네. 그때는 '아 내가 지향하는 바가 네.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나라는 디자이너가 색깔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완전 음.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그쵸? 네. 뭐 원장님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런 얘기 많죠. 뭐 인턴 생활을 청담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디서 해야 되나요? 지방에서 해도 되나요? 음. 왜냐면 이 영상을 뭐 수도권 사람들만 보는 건 아 아니니까. 그럼요. 수도권이라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지방이라서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뭐 트렌드 코리아도 나왔긴 하지만 어떤 지역에 특정적인 게 없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하던 뭐 지방에서 하던 그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시작했을 때 청담은 사실 엄청난 곳이었죠. 어나더 사실 예, 레벨. 어나더 레벨이었죠. 예. 다른 리그라고도 표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청담에서 시작하면 청담에서 끝나야 돼요. 음. 근데 지금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변질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청담은 청담이지 않나. 음. 많이 조금 그렇게 되긴 했지만 네. 만약에 청담에서 시작을 하실 거면 청담에서 끝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음, 아니면 청담에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네. 다른 데로 넘어간다 하면은 인턴 생활을 오래 할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다루는 게 다르잖아요. 네. 청담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네. 청담이 다루는 것. 네. 청담이 다루는 거 이제 엔터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타일링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다르게 잘하시거든요, 진짜. 높아요, 예, 수준이? 제가 보기만 봐도 네. 와, 저걸 저렇게 표현하네. 약간 진짜 잘하시긴 하거든요. 아.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도 청담 가서 배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지인들도 네네네. 디자이너 2년 정도 하다가 네. 청담의 그런 엔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출장도 네네. 가보고 네네. 싶고. 미용인의 로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서 2년 하다가 온 친구들도 많아요. 아. 저는 요 후자가 더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예. 아. 디자이너를 좀 하면서 좀 매출도 좀 해보고 네. 내가 좀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때 네. 그때 다른 경험을 해봐야 또 네. 들어오는 거 흡수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턴 때는 너무 힘드니까 예. 좋은 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시작을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지만 제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것도 많아요. 인턴을 길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런 데 있잖아요. 1년 만에 디자이너 달아 음, 주고 음. 뭐 이런 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사바사라고 하죠. 정확하게 사바사입니다, 진짜. 이거는 사람 케이스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특정 다수니까. 네. 근데 뭐 듣고 계셨을 때 약간 뜨끔하시는 분들 네. 계실 수 있지만 네. 근데 뭐 확률상 그 퍼센트이지 상은 사실 1년 가지고는 네. 사실 너무 부족하죠. 네. 최소 2년에서 3년인데 네. 저는 3년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인턴을요? 네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인턴을 4년 조금 넘게 했는데 네. 2년 정도 했을 때는 약간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까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 1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뭐 인턴 스타일리스트 혹은 뭐 시야계라고 부르는 그 시절인데 네. 그때 어디에 있고 뭘 보고 배우냐에 따라서 디자이너 1년 차 때 이 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사실 2년 때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우리가 인턴 때 배우는 게 이제 뭐 커트 빼고 나머지 이런 시술들을 배우잖아요. 와인딩, 뭐 염색, 뭐 이런 거. 그게 사실 내가 숙달되는 과정까지는 2년이 걸려요. 네네. 그 이때 디자이너 해도 돼요, 사실. 네. 근데 좀 숙성시키는 거, 숙성반으로 가는 그 기간은 나머지 3년 차. 음. 요때 1년 동안 좀 숙달을 시키고 네. 어느 정도 그 뛰어넘는 부분까지 가야 그 상태에서 디자이너가 돼야 질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는 이제 어머님이 미용을 하셔가지고 어, 예, 전 좀 특이한 케이스로 음. 약간 좀 미용수저였거든요. 미용수저 맞아요. 요즘 미용수저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은 그 어릴 때부터 미용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미용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 저는 축구 좋아하고 막 음. 스포츠 좋아하고 진짜 지금도 뭐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여자 머리 만지고 있다는 제 자신이 너무 소름 끼쳐요. 아 진짜. 네, 소름 돋아요.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미용을 하시니까 음. 내가 미용을 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아 생각을 했죠. 미용수저 미용수저를 미용수저, 들고. 미용수저를 들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끝을 보려는 약간 집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미용이 약간 좀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아 같아요, 저랑. 맞아요. 예, 예, 예. 제대로 미용수저시네. 맞아요. 진짜 도움 많이 받았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예. 다른 걸 도움 받았기보다는 저는 그 부모님의 저희 어머님이 미용을 하는데 엄마의 태도에 대해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진짜요. 절대로 일하는 전날 술 안 마시고 출근 늦은 적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고객님한테 웃고 그게 저한테는 좀 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 지금도 충격적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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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간 외계인 같은데. 네,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미용할 때 진짜 그 태도를 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일하는 전날 술 안 먹고 그리고 다음날 이거니까 이건 좀 안 해야지라는 그런 작은 일들 때문에 저희가 높은 가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맞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하는 전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옷도 좀 대충 입고 머리도 좀 대충 하고 이러면 저는 그 태도 자체가 점점 무너진다 생각해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네. 점점 나 편한 미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슬리퍼 신고 일하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 마시고 출근한 적이 되게 많은데 네네. 갑자기 반성을 엄청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엄마와 그러면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 예, 예. 근데 술을 먹고 뭐 다음날 뭐 지장이 없으면. 지장이 없으면 그쵸. 지장이 있으면 아니 원래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러고 얘는 음. 어릴 때는 되게 많이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해봐서 그런 건데 고객한테 그 기운이 가요. 피곤한 기운. 예, 그 하기 싫잖아요 사실 이렇게 아, 피곤하면 예. 고객도 한 명 덜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고 해장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티 안 난다고 해도 사실 기운적으로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네. 그 하루의 루틴에 있어서 에너지를 과하게 쓰면 그 다음날 에너지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그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루의 에너지 관리를? 손님이 너무 많아. 근데 일단 손님이 되게 많으면 네.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운이. 예, 오히려. 그러니까 다들 느끼실 거예요. 사실 고객이 적으면 오히려 더 떨어져요. 네. 예, 기운 떨어지고 더 하기 싫어요. 다음날 출근하기 싫고. 네. 근데 고객이 많으면 오히려 이제 고객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네. 더 다음날 출근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당일에 딱 끝나도 피곤하긴 하지만 몸이 피곤한 거지 사실 정신적으로는 피곤하지가 않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신이 피곤해지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많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제일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원장님의 미용 생활 중에 가장 스펙타클했던 클레임 사건이 있어요? 막 너 나와 막 이러고 막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에이스네. 크게 막 스펙타클할 정도는 아니고. 네. 이거는 진짜 어릴 때 얘긴데 초급 디자이너 때 제가 그때 이제 실장이었고 빠르게 좀 진급을 했거든요. 제가 막 1, 2년 사이에 빠르게 2번 진급을 해서 실장이 됐었는데 약간 이게 찬 거죠 제가. 네. 27살 막 이럴 때니까 어린 막 이제 원장님이 쉬는 날이셨어요. 쉬셔가지고 원장님 고객님이 오신 거야. 네. 그래서 커트 잘하는 사람으로 해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커트 잘하는 사람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고객님이 앉으셔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려 보이고 막 하니까 네. 막 머리 잘해주셔야 돼요. 꼭 잘해주셔야 돼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딱 또 이제 섹션을 딱 쓰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진짜 저 내일 중요한 거 있어서 잘해주셔야 돼요. 아 네 잘해드릴게요. 딱 해서 이제 섹션 뜨고 가위질 하려 진짜 진짜 잘해주셔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아예 예. 그냥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어. 확 이렇게 예. 돼가지고 예. 빗을 던지고 예. 다른 분한테 하세요 하고 이제 뛰쳐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컴플레인은 아닌데 예, 그러네요. 제가 어렸던 그런 네. 그런 해프닝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음. 그 손님도 좀 이상하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스럽지 못한 거죠 제가. 제가 거기서 음. 사실은 다시 얘기해서 아 제가 경력은 이렇게 됐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실망스럽긴 하죠. 그때 생각하면. 근데 뭐 어렸으니까. 제가 볼 때 원장님이 그랬던 이유는 되게 열정 있고 되게 본인에 있어서 이제 자존감이 되게 높은데 음. 이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약간 분노가 자꾸 맞아요. 나오지 네. 않았을까요?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면 원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이 그리는 마지막 비전은 뭐예요? 저는 이 비전 뭐 목표 꿈을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꿈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비전도 저는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서 어릴 때는 정말 큰 꿈도 그리고 디테일한 목표 이런 걸 되게 많이 그렸었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오는 이 좌절감과 이 갭의 차이가 너무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걸 했으면 내일은 이걸 하고 어제 이걸 했으면 어제 9를 했으면 오늘은 10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제 목표이자 꿈 비전. 아, 원장님은 저는 비전이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많은 거를 좀 비전이 많이 변했어요. 어 한국에만 있지 말자. 좀 많이 나가보자. 약간 이런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런 목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호주 얘기하셨지만 너무 공감된 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있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나가보면 와, 내가 이렇게 작은 생각을 하면서 살았구나. 제가 시카고에 갔는데 네. 바다예요. 근데 바다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이게 바다가 어. 아니라고요? 이게 백사장도 있고 한데 호수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호수가 한반도만 하대요. 네. 아니, 강이 한국만 하면 음. 그럼 나 얼마나 작은 나라에서 맞아요. 작은 생각을 하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온다니까 진짜. 작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건가? 맞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고민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막 별거 아닌 막 스트레스들을 너무 무의미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잠깐 왔을 때도 이런 걸 느끼는데 한국이 아닌 앞으로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좀 목표가 생겼어요. 너무 저도 딱 그 생각이 든 게 교육을 저는 좋아하니까 한국에서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전이기도 하네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호주에서 제가 살면서 들었던 게 딱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항상 느끼면서 살았어요. 2년 동안. 그 말씀하셨던 거 전부를. 네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원장님은 뭐 이미 미국을 뚜셨으면 뭐 미국이 일단은 아메리칸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끝내기 전에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미용인 부부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미용인 부부 찬성 반대? 사바사입니다. 이거는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진짜. 근데 네. 전 너무 잘 만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반어법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아서. 저는 저도 아니까 네, 너무 좋으시잖아요. 저는 추천하고 다녀요. 결혼 자체도 좀 추천을 하고 다니고 미용사 부부도 엄청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요? 맞는 미용사라면. 근데 이제 그 대부분 그래요. 여자 미용사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미용하는 사람도 만나기 싫어. 막 이런 게 맨날 이제 같은 직종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근데 저랑 와이프는 그 반대로 영감을 받아요. 와이프가 갖고 있는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거를 할 때 피드백이 와요. 네. 그럼 그 피드백이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저도 반대로
와이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저도 이제 의견을 주면 네. 와이프도 이제 영감을 받겠죠? 네. 받았다고 뭐 얘기는 안 네, 했는데 안 하지만, 받겠죠? 네. 받는다고 믿고 네. 그래서 이제 상호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미용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끼리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 보면은 어디 이제 일 끝나고 나와서 술 한잔 할 때 일 얘기하지 마, 미용 얘기하지 마 이런 친구들은 저는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은 평상시에도 그 와이프분이랑 미용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한 뭐 이런 기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영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나가다가 되게 예쁜 머리나 아니면 스타일이 있으면 예쁘지 않아? 예쁘다. 요즘은 저렇게 입네. 저 바지에 저 신발 신으니까 되게 예쁘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헤어뿐만 아니라 네, 패션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까지요 다. 맞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쇼핑도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네, 기본이 3-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네. 저도 여자 고를 때 같이 봐요. 음, 여자 옷도 보면서 네.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그리고 거기 이제 직원분들 네. 옷 입은 거나 이런 메이크업, 헤어 그럼 이런 거 원장님이 되게 잘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다 해주시네. 해준다기보다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해요. 그런 거. 아, 재밌어요. 공부도 되고 이거는 편집해서 내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때려 맞을 수도 있겠는데. 아, 맞아요. 근데 진짜 방금 얘기하신 게 어떤 부부들은 일 끝나면 미용 얘기 하지 마. 왜 끝났는데도 왜 일 얘기야? 약간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원장님 또 별개인 게 같은 데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아요. 또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와이프가 만약에 제가 들어간 본점에 있었으면 저는 네.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아, 부부는 집에서 보는 걸로. 제가 한 3년을 네. 같은 매장에서. 네. 경험자시구나. 그럼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뭐 제 와이프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정말 그때 아주 재밌었죠. 예. 스펙타클 하셨어요. 스펙타클하고 서로 뭐 아주 그냥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이게 같은 매장에 부부가 있으면 원장이 둘이면 이 두 분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요. 직원들이 엄청 눈치 본단 말이에요. 네. 직원들이 저희 기분을 눈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부 미용사는 너무 좋지만 정리를 하자면 같은 매장은 안 된다. 공감합니다. 설사 같은 매장이라 하더라도 파트가 분명하게 나뉘어야 돼요. 맞아요. 경영만 하든지 네. 여기는 이제 플레이어만 하든지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게 네.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음. 같은 플레이어 하잖아요. 네. 서로 스트라이커 되겠다고 큰 자리 싸움이 납니다. 재밌다. 이거 하루 종일 떠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 이제 좀 재밌어졌어요. 근데 원장님 술 뭐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안 가리죠. 간이 받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점점 못 받쳐주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절주를 하고 있고 네. 요즘은. 근데 저는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이런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이 분위기나 네. 그 이야기 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날씨도 풀렸겠다. 그럼 조만간. 너무 좋죠. 저는 술을 잘 못 먹는데 그래도 요즘 빠져 있는 게 약간 위스키? 위스키 좋아하세요? 전 없어도 못 마시죠. 없어도. 그럼 다음에 우리 위스키 한잔 하시고. 네, 좋은 걸로. 원장님 시간 되실 때마다 함께 팟캐스트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또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